그런데 불륜은 굉장히 심플해요. 야한 얘기나 몇 번 노닥거리다가 기분 좋은 관계를, 성관계를 하고 본성이죠. 불륜을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뭐 잠깐 불꽃놀이 아니야? 잠깐 놀다가 끝나는 엔조이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불륜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불륜이 들통났을 때 가장 놀라는 건 내 남편의, 내 아내의 불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때로는 5년 또는 3년, 10년 이렇게 길게 불륜을 했다는 사실에 많이 충격을 받으시거든요. 그랬을 때 불륜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수 있어?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불륜이 오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연애를 길게 하다가 10년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1년 만에 헤어지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아요. 연애랑 결혼이랑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. 근데 연애는 제가 딱 정의를 내리기를 연애는 이벤트, 결혼은 현실. 현실과 이벤트는 다르거든요. 이벤트 잘해주는 남편 좋아하잖아요. 왜 연애를 이벤트라고 표현하냐면 좋을 때만, 좋은 것만 나눌 수 있어요. 근데 결혼은 모든 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. 모든 걸 보게 되고 모든 걸 알게 되죠. 여기서 우리는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. 모든 걸 공유한다는 데에서. 근데 불륜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걸 공유하고 이런 일상을 살다가 이벤트를 맞이하는 거죠. 이 불륜이라는 건 인생의 이벤트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은 것만 취할 수 있고 좋은 것만 나눌 수 있어요. 결혼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냐면 현실적인 육아, 경제 또는 관계 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다 얽혀 있고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. 아니면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. 생활비가 부족하다. 아니면 생활비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거를 겪을 때 어렵고 육아,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이 부딪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.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는 뭐 시댁 문제, 처가 문제, 동생 문제, 뭐 우리 둘 사이의 문제도 힘든데 그 많은 관계들을 다 신경 써야 되는 복잡한 구조 속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불륜은 굉장히 심플해요. 왜 심플하냐면 좋은 순간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서로 우리가 아이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. 우리가 서로 처가나 뭐 시가 문제로 얽혀 있지 않아요. 우리는 만나서 재밌고 우스갯소리하고 야한 얘기나 몇 번 노닥거리다가 기분 좋은 관계를,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는 정도의 이벤트죠. 이랬을 때 좋은 것만 나누는 어떤 좋은 기분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죠.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오래가는 관계가 왜 더 오래 가냐 이걸 고민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서로 그 좋은 것만 나누는 거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이 있잖아요. 서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요.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? 이렇게 됐을 때 관계가 끝나기도 해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얕은 관계에서 불륜도 근데 불륜이 깊어지면 경제적인 소통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부족하고 안 부족하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일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베네핏을 주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더 오래 가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 관계가 얽히면서 오래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어떤 게 있냐면 금전적인 부분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누군가 베풀거나 아니면 서로 일적으로 베풀거나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오래 가게 되거든요. 이 좋은 것만 나누려고 하는 마음에서 금전적인 부분도 다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눔이 돼버리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이들이 서로의 상황을 배려를 해주는 거죠. 너는 부인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게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장기화돼 가는 겁니다. 불륜이 오래 간다는 게 그 감정이 진짜일까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불륜이 오래 간다는 건 찐사랑 아니냐 그들은 찐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찐사랑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압니다. 왜냐면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그 여자에게로 그 남자에게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요. 이게 찐사랑일까? 어떤 아내는 남편이 본인을 버리고 갔어요. 가서 살아요. 저들은 찐사랑인 것 같아 라고 그냥 허탈하게 웃으면서 보내주는 케이스도 제가 봤거든요. 근데 그들이 찐사랑인지 아닌지는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. 근데 불륜으로 맺어진 커플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진짜 결혼을 하는 커플도 10%밖에 되지 않지만
그 10%에서도 또 10분의 1로 장기화되는 커플은 적어요. 왜냐면 그들의 삶이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현실로 바뀌는 순간 그들이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그들도 관계가 쉽게 깨어진다는 거죠. 이런 게 찐사랑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진짜 사랑이보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 심리적인 보상, 어떤 육체적인 보상, 이 보상을 받는 이 도파민에 대한 어떤 충족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찐사랑이다 라기보다 호르몬 장난이다. 사랑은 어차피 뭐 호르몬에 의한 장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호르몬 장난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, 즐거이 여기는 마음, 그리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,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. 그런 마음이 모두 복합적이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면 그것도 찐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, 현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사랑이 쉽게 깨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서는 또 찐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, 찐사랑이 아닌 그저 도파민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직장 내 불륜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1순위인 이유가 있을까요? 직장 내 불륜이 1순위가 되는 이유는요, 아무래도 남녀가 만나는 공간이, 가장 많이 만나는 공간이 직장이에요. 그리고 거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는 관계가 불륜에 많이 빠지게 돼 있는데, 아무래도 거리가 굉장히 근접성을 띠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단이 어려워요. 그리고 공통된 주제가 항상 있고 그 공통된 주제를 나누는 유대감이 확대되는 거죠. 그 유대감의 확대가 사실은 불륜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직장 내 불륜이 가장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심리적으로 근접성의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. 제가 가깝기 때문에 불륜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감정이 자주 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, 또 안 봤다가 다시 봤을 때 그 감정이 재점화되거든요. 이 재점화되는 순간이 많을수록 감정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어떤 회사 얘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고,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부관계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, 거기서 오는 경계의 허물어짐이 드러남으로 해서 이 직장 내 불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번에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요. 직장 내 여직원이 남자 직원과 TF팀이 만들어졌는데, 이 직원이 이 남직원과 그 위기관리 그 부서 일을 하면서 서로 이 업무를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나를 이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, 그리고 계속 같은 업무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따로 만나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상대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이게 나한테 플러팅을 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내가 결혼 생활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남자한테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남편과의 관계를 떠나서 신선함을 느끼게 되고 관계를 시작하게 됐다. 그리고 술을 먹고 같이 이동을 하고 또 2차를 먹고 3차를 먹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라는 상담을 했는데, 이 상담 속에서처럼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업무적으로 자꾸 도움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를 개인적인 호감으로까지 느끼게 되고, 이게 오해였던 오해가 아니었던 개인적인 호감을 느낌으로 해서 이 호감이 역으로 또 호감이 되고, 이렇게 둘이서 외도를 하게 되는 거죠. 거리로도 가깝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고, 이 적극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공기에서도 플러팅이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사는데도 내 취향을 알고 있다든지, 아니면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 꼭 내 거를 먼저 챙겨준다든지, 이런 식으로 작은 배려,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있어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데, 그것이 나에 대한 짙은 호감으로 느껴질 때 사실은 직장 내 불륜이 시작되거든요. 그러니까 근접성 효과 때문에 적극성을 함께 띠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불륜이 오래됐다는 게 관계 회복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관계 회복이 굉장히 어렵죠. 불륜을 오래 했다는 건. 제가 이 불륜 문제를 풀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, 불륜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여자랑 잤어, 그 남자랑 잤어, 이거보다 그걸 위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,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야? 이게
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불륜 문제를 풀 때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직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륜을 위해서 한 행동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. 불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하기까지 내 마음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가해자가 정말 내 진실을 완전하게 공개할 수 있는가가 이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요. 내가 지금 모든 게 드러난 가운데서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 피해자는 그 거짓에 따른 또 거짓에 또 상처를 입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. 근데 또 어느 정도의 진실이냐에 따라서 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도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조절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내가 어디까지가 이 아내를 회복시키는데 이 피해 입은 남편을 회복시키는데 나의 진실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장기적인 불륜이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서로 이 어떤 신뢰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도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죠. 안전한 애착이 형성되고 나면 끝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왜냐면은 편하거든요. 편하면서 자극적이고 자극적이면서도 안정적이니까 그 관계에서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장기적인 불륜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이 불륜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. 일단은 이들이 만난 세월에 따른 그 쌓여있는 신뢰를 깨야 돼요. 그걸 깨줘야 되고 그 관계가 깨고 본인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크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. 너희들이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대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 내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.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가정을 깨지 않으시려면요. 가정을 깰 거면 다른 방식으로 또 머리를 써야 되겠죠. 고민을 해야 돼요.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기적인 불륜에 대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. 내 상처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관계를 지속해서 가져갈 거고 가정을 깨지 않으려면 내가 남편과 아내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.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, 나는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 것인가, 이 입은 피해로부터 어떻게 나올 것인가, 이 상처로부터 어떻게 회복되실 건가가 첫 번째 과제예요. 그래서 그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고요. 그때 관심을 이들이 불륜을 했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에 꽂혀 있으면 거기에 집중돼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. 나는 그 전에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부터 바람피는 과정 속에 나와 남편, 나와 아내의 관계는 어떠했는가가 좀 중심이 돼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장기적인 불륜으로 가는 이들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이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근데 장기적인 불륜이라 그래서 이들이 뭐 합쳐지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간 연애하고 1년 만에 깨지는 커플을 많이 봤는데 제가 불륜 커플을 본 그 경험상 불륜을 하다가 합친 커플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어요. 아,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커플이 있냐 없냐 물어볼 텐데 있습니다. 1% 정도의 확률로는 있는데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긴 해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. 근데 그들이 잘 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를 믿고 행복하고 뭐 책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또 그들 사이에서 서로를 못 믿어요. 그러니까 바람 폈던 커플은 또 바람이 펴서 끝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내가 이 문제로 가정을 깰 게 아니라 이 장기적인 불륜 안에서도 이들의 신뢰를 끝내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. 막 20년 장기 불륜을 했는데 20년 만에 알게 돼서 그쪽에 아이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. 근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혼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경우는 회복이 어려운 케이스를 제가 많이 상담해서 봤습니다. 그 정도의 사례가 아니라면 내가 내 가정을 회복하고 잃고 싶지 않다면 사실 나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힘을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치료가 먼저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회복보다 이 장기적 불륜의 피해 속에서는 내가 먼저 일어서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라이브 제가 자주 할 예정이니까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, 댓글,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